시작. 지난 가을 방광암 진단을 받은 홍건 씨. 수술을 앞두고 근력 검사를 받고 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그시 힘 주세요. 하나, 둘, 더.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홍건 씨의 경우 방광을 절제하고 새 방광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땐 환자의 근력 테스트가 필요하다. 수술 후 회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의 체력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다. 자, 세게 차세요. 홍건 씨가 암 진단을 받게 된 건 지난 가을 혈뇨를 보면서다. 그 피가 눈에 많이 보일 정도로 많이. 예, 빨갛게 나왔어요. 변기에 이래 보면은 변기가 뻘겋게 좀 황당했지 뭐. 그래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 됐다니까 처음에 많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진단 당시 내시경으로 방광을 보존하는 1차 암 수술을 받았고 이후 검사에서 암이 근육층을 침범한 것으로 파악돼 4번에 걸쳐 항암 치료도 했다. 지금은 수술을 기다리는 중이다. 방광을 모두 잘라내고 인공 방광 혹은 인공 요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요로는 못하겠고 결정을 내가 하긴 했지. 그런데 인공 방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공 방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오줌볼을 차고 이렇게 요로 꽂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골반강 내의 구조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 여성은 자궁 앞에 방광이 있고 남성은 직장 앞에 방광이,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립선과 방광은 소변이 지나는 길을 따라 가까이 이웃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기관이다. 방광암은 방광 내부의 상피세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머물 경우 방광암 1기로 방광을 보존하며 치료할 수 있다. 2기부터는 방광 보존이 어려운데 암이 근육층을 침범한 것을 2기, 전립선과 지방 조직까지 침범하면 3기, 주변 장기로 전이됐다면 4기에 해당된다. 암의 그런 뿌리가 그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비근침윤성 방광암, 근육을 침범하는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나누고요. 비근침윤성 방광암이 대부분입니다. 뿌리가 얕은 그런 방광암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육을 침범하는 방광암은 한 20% 정도, 전이로 발견되는 암은 한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좋고 치료가 잘 되지만 조금 늦게 발견을 하게 되면 방광을 잃을 수 있고 그런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방광암 환자 수는 매년 늘어 2018년 이후 20% 이상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90% 정도이며 여성보다 남성 환자의 비율이 4배 이상 높다. 홍건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내시경을 통해 1차 수술을 한 뒤 2번째로 시행하는 수술이다. 사진도 그렇고 한 3기 정도 이상으로 좀 보입니다. 임파선도 약간 전이가 약간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수술 후 전에 항암 치료 효과로 조금 유착이라든지 좀 수술을 진행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환자는 방광 전체에 다발성 암이 있고 전립선에도 암이 있어 수술 전 3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다. 수술은 로봇으로 진행된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내시경 카메라와 로봇팔을 복강 안에 넣는다. 요관을 분리해 잠시 고정해두고 암의 통로가 되는 임파선을 자른다. 요도를 분리해 암이 있는 방광과 전립선을 적출한다. 다음 소장의 일부인 췌장을 끌어내려 인공 방광을 만들기 위해
먼저 요도와 연결한다. 인공 방광에 사용될 소장을 65cm 길이로 자른 뒤 남은 소장은 음식물이 잘 지나갈 수 있게 서로 연결해준다. 잘라낸 회장은 절개해 안쪽 면끼리 꿰매 붙인 후 꿰매진 장의 오른쪽 위를 아래로 접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요관을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양쪽으로 가는 그 발기와 요실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양측 신경혈관 다발도 잘 살리면서 방광과 전립선 절제술을 같이 잘 진행을 했고요. 인공방광도 잘 만들어 드렸고 또 그거 모든 단계를 로봇으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틀 뒤 강석호 교수의 회진. 예,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뭐 견딜만 합니다 이제는. 견딜만 하세요? 예. 조금 움직여 보셨어요? 예, 오늘 예, 한번 이렇게 일어나셔서. 네. 한 30분씩 한 4번 정도? 그 수술은 잘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하고 전립선을 잘 이렇게 절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인공방광도 계획대로 잘 만들어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요실금이나 뭐 발기나 이런 것들도 회복하는데 조금 좋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세요. 고생 많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예. 수술이 잘 되었다 하니 이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제 뭐 잘 됐다니까 기분이 좋지 뭐. 일단 뭐 잘 됐다니까 뭐 걱정을 한시름 덜한 것 같고 모든 게 이제 맨 처음에 나는 그게 안 되면은 인공방광이 안 되면은 요로로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뭐죠 저거 하나 차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건 내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공방광이 잘 됐다니까 그게 감사하죠. 늦게 발견되면 방광, 요도, 전립선 등 광범위한 인체 조직을 잘라내야 하는 방광암. 그 증상은 무엇일까? 혈뇨가 너무 심해서 그 요관을 막아서 소변을 못 넣을 정도였어요. 재작년서부터 이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붉은 그 혈뇨가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니까 소변에 혈뇨가 약간 핑크빛 정도로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정도예요. 혈뇨는 또 다르게 분류를 하면 유관적 혈뇨가 있고 미세 혈뇨가 있습니다. 유관적 혈뇨는 환자분이 눈으로 보기에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고 뻘겋게 느끼는 거고요. 색깔은 괜찮은데 검사를 해보면 적혈구가 나왔다고 검출되었다고 환자분들이 검사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를 미세 혈뇨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혈뇨가 또 특징적인 것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어디 아프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소변을 봤는데 혈뇨가 나왔다, 빨갛게 소변이 나왔다고 하면 좀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뇨는 요로결석일 때도 나올 수 있고 비뇨기에 염증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이를 잘 감별해야 한다. 특히나 오랜 시간 흡연을 했다면 더더욱 혈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발암 물질은 폐를 통해 혈액 내로 흡수된다. 혈액은 콩팥을 통해 걸러져 소변으로 만들어진다. 소변은 요관을 통해 방광에 저장됐다가 배출되는데 발암 물질이 포함된 소변이 장시간 방광 안에 머물면 방광 내 요로 상피세포가 자극을 받아 방광암을 유발한다.
방광암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는 담배고요. 그 다음에 화학약품, 고무, 페인트 이런 것들 직업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그 직업군들에서 방광암의 발병이 증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인 흡연은 방광암의 발병률을 보고에 따라서 작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재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간접 흡연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도 담배 연기가 있는 간접 흡연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를 잘 하셨고요. 60대 중반의 권호민 씨도 지난해 8월 혈뇨가 나와 병원 진료를 시작했다. 잘 보셨고요. 그 사진상으로는 지금 방광암이 좀 강하게 의심이 되세요. 그 암이 근데 사진상도 그렇고 내시경상으로도 그렇고 같은 방광암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또 다 공격적이라고 나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암이 얼마나 이렇게 좀 혹시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제가 조금 봐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 갔던 병원에선 원인을 찾지 못해 병원을 옮기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뿌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남아 있다. 있고요. 암세포 검사라는 게 또 있어요. 요세포 검사라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암일수록 소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선미경으로 보면 거기에 암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런 검사도 하고 또 설마 했는데 결국 암이었다. 막상 암 진단을 받으니 가족들 걱정이 앞선다. 아직 안 씻고 집사람한테 미안한 것이 이제 좀 내가 회사 그만두게 되면은 둘이 손잡고 여행이나 좀 다녀볼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되고 집사람한테 미안해. 여행 한 번도 못 다니고 그냥 일을 먹고 산다고. 방광암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려면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 우선 CT 촬영을 한다. 암이 방광에 어디에 있는지, 주위 조직과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는지 살펴보는 검사다. 또 환자의 소변을 농축해 현미경으로 직접 판독하는 유세포 검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검사에서 암세포가 현미경상에 보이는 경우 공격성이 강한 방광암이 있을 확률이 높다. 방광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로는 방광경 검사가 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 방광 전체와 전립선, 요도 내부를 관찰하고 암의 유무, 모양, 개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MRI 촬영을 통해 방광암의 뿌리가 근육층을 침범했는지를 확인하고 방광암의 위치와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 여부를 알아내기도 한다. 과연 권호민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검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방광에 암이 의심되는 혹이 뚜렷하게 있으시고, 근데 다행히 다른데 이렇게 진행이나 전이가 있진 않고, 그리고 전립선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 전립선도 크기도 괜찮으시고 전립선 암이 뭐 이렇게 의심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이제 방광 요도로 하는 경요도, 내시경, 방광을 절제하는 그런 내시경 수술을 좀 제가 할 거예요. 다행히 암은 초기 상태다. 내시경을 통해 암을 절제하기로 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유발 물질, 유발 그런 원인들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금연입니다. 반드시 금연을 좀 하셔야 되고요. 화학약품, 그리고 페인트 공장,
그리고 염료, 고무 공장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환기를 많이 한다든지 잘 씻는다든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희석될 수 있게 방광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소변 검사나 암세포 검사 그리고 방광암이 있을 수 있는지 혈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정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